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단원 현대생활과 실천윤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교과서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과서 12쪽인데요.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 이 단원에서는 오늘날 새로운 윤리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특징이 뭐고, 이러한 다양한 윤리 문제의 쟁점, 즉 어떤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새로운 윤리 문제의 등장이라고 해서 왜 예전에 없던 복잡한 윤리 문제가 등장했는가, 세 번째 줄목,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 문제에 직면하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로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 코로나19 사태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쵸? 전혀 아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문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 그렇죠? 뭐 중국에서 처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지금 중국에 책임을 물 수 있나요? 물론 몇몇 이제 나라들이 지난주부터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그 금액이 3조도 아니고 3경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이걸 중국이 배상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듯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윤리 문제는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 윤리 규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무슨 얘기냐? 우리 인류 역사가 쌓아온 그동안의 수많은 노하우, 진리, 지식, 이런 것 갖고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쉽다, 어렵다? 예,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대의 윤리 문제는 과거에 비해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거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 이제 윤리라는 이 의미, 어원을 동양과 서양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동양에선 한자로 윤자가 무리 윤자, 윤리할 때 리자는 이치 이자입니다. 즉 무리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이치 관계, 이 뜻하는 게 동양에서의 윤리의 의미고요. 서양에서는 에틱스라고 그리스 에토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건 사회의 풍습이나 관습, 개인의 품성을 뜻한다. 의미는 비슷비슷한데 동양과 서양이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그럼 13쪽은 현대사회의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 사회윤리, 과학윤리, 문화윤리, 평화윤리, 이렇게 5가지 영역을 해놨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지만 우리 생활과학윤리 교과 시간에는 이렇게 5가지 주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 5가지 주제는 우리가 1년 동안 생활과학윤리에서 배울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에서 쟁점들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차차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자, 15쪽입니다. 15쪽. 두 번째로 현대생활과 실천윤리에서 실천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자, 선생님이 윤리학의 구분부터 해설할 때 이 실천윤리학, 윤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천이라고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최명준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윤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들이 저와 1년 동안 수업을 한 후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윤리는 실천이 중요하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주면 저는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그만큼 윤리에 있어서 실천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천 윤리학의 의미와 성격이 나와 있는데, 학문을 크게 이론 학문과 실천 학문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수학, 과학 이러한 학문들은 이론 학문에 속해요. 반면에 이제 윤리학 같은 이런 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윤리학이 실천 학문에 속합니다. 윤리학의 구분 제가 한번 설명했죠. 여기 책의 15쪽에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네요.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여러분 선배들 3학년 이번에 모의고사를 정식으로 치르지는 못했지만 제가 3월 모의고사 문제집을 봤더니 역시나 1번 문제가 이 윤리학의 구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가 윤리학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네 가지로 구별했었죠. 이 규범 윤리학을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먼저 규범 윤리학. 규범이란 말은 어,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 인간의 성품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건데, 왜 이런 걸 하느냐? 도덕적 문제 해결과 실천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윤리학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론과 실천, 즉 우리가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냐, 어떤 행위가 잘못된 행위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을 제시해 줬던 것들이 이론 윤리학이고요. 그 이론 윤리학을 바탕으로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초점을 맞췄던 게 실천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은 이렇게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두 가지로 먼저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메타 윤리학이라고 한, 이건 굉장히 이제 세밀해진 건데, 이게 왜 나왔느냐? 도덕에서 쓰이는 언어, 착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착하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뭐지?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윤리, 도덕에 쓰이는 언어를 좀 정확히 분석하자. 왜? 여기서 왜가 핵심이겠죠. 그렇게 언어를 잘 분석하고 구분해 놓으면 도덕이란 학문이 어떤 건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에 쓰이는 언어를 분석한 게 바로 메타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덕적 언어, 의미 분석, 논리 분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술 윤리학은, 여러분들 아프리카 같은 데를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프리카 민족의 다양한 문화, 관습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그들의 문화권에 가서 그걸 보고 있는 그대로 기술 써와서 우리가 그걸 글로써 읽음으로써 그들을 좀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이건 어떤 새로운 문화, 새로운 현상, 도덕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그래서 기술 윤리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은 분석이나 기술에 치중하는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 윤리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 나타나는 어떤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목표를 뒀던 게 아니라 윤리 이론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규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나눌 수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왼쪽에 메타 윤리학에 쓰인 언어들, 뭐 좋은, 옳은 이런 용어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넘길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론 윤리학의 대표적인 의무론, 공유주의, 덕윤리, 이거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겁니다. 의무론의 칸트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이런 실천 윤리학의 특징은 첫째,
이론 윤리학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실천 윤리학이라고 했는데 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나치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론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깊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실천 윤리학은 윤리 문제의 학제적 접근, 말이 어렵죠? 여러분 학문적 비슷한 말 요런 의미 있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명윤리를 배울 때 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없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쵸? 있는 게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 윤리학에서는 뭐 생명, 환경, 기타 등등 다른 학문들과 연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학제적 접근, 학문적으로 서로 연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책 보면 아래쪽에 실천 윤리학을 따로 빼놨는데 가로 열고 제가 응용이라고 써놨어요. 응용. 왜냐하면 어떤 문제집에는 실천 윤리학을 응용 윤리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있다 그런 뜻. 그래서 실천 혹은 응용 윤리학이란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된 물음이다. 그래서 실천 윤리학에서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가 1차적인 물음이고 윤리 이론이나 도덕 원리는 2차적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실천 윤리학의 핵심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가장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조금 영상 녹화 18쪽에 이제 피터 싱어라고 하는 실천 윤리학의 학자, 이제 공리주의자기도 하는데 싱어는 나중에 환경 윤리할 때도 나오고요. 굉장히 유명한 특히 현재까지 살아계신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출제된 인물입니다. 이제 여기 18쪽에 쓰여 있는 내용 보면 그 첫 번째 줄에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문제들이 가장 현실적인 윤리 문제들이다. 극단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쉽게 말하면 싱어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구 반대편의 어떤 나라에서는 그쵸.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뭐 가방 하나에도 몇 천만 원 주고 사는 그런 가방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먹을 게 없어 죽는데 누구는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 과연 이런 게 어떤 인류 전체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는 거냐? 싱어는 우리에게 이제 이런 물음들을 던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동물들도 함께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보면 동물을 그저 우리가 먹을 고기를 생산한 기계로만 대우할 것인가? 싱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민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숙고하여 의견을 내놓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싱어는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으면 그런 고민들을 같이 토의하고 의견을 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우월성, 인간이 뭐 동물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싱어는 종들 사이의 비교를 금지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옹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인간종이나 동물종이나 누가 더 우월하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환경윤리 동물중심주의 할 때 싱어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싱어는 공리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공리주의의 핵심 이론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즉 지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윤리다. 즉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도 식량을 해결해서 굶어 죽지 않으면 지구 전체 행복이 더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 쪽으로 윤리를 접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싱어는 나중에 그러한 인류를 돕는 기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한 어떤 우리가 책임
책임을 짓는 것이 인간의 어떤 윤리적 책임이고 그게 진정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현대인들에게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윤리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환경윤리 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그 19쪽에 스스로 평가라는 이제 이 단원을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본인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스스로 평가가 있는데 스스로 평가 꼭 집에서 해보기 바랍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쪽 20쪽부터는 동양윤리와 서양윤리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요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